저희는 유쾌한이라는 회사고요. 예술기획사인데 마나츠 마닉트라는 브랜드, 예술 브랜드 이름으로 공공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치훈 소장님께서 대림창고가 성수동의 어떤 시조새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닙니다. 저희예요. 저희가 유쾌한 아이디어 성수동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큰 공장을 임차를 해서 이제 예술가의 스튜디오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6년째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요. 중간에 이제 임차료가 너무 오르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지 못한 관계로 더 이상 그 공장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장을 이용해서 예술가의 스튜디오, 작업실 이런 것들을 구현해보고자 했던 꿈들을 지금까지도 유휴 공간의 예술적 활용이라는 주제를 쭉 이어오면서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 조준만 소장님 그리고 옥수고가 하부하고 인연을 맺은 게 지금 보시는 이 그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를 하기 위해서 언제 옥수고가를 처음 했었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의외로 이제 기억해 주시는 것들과는 다르게 2017년 겨울에 처음 이 다락옥수가 오픈하는 시점에 이런 형태였습니다. 이치훈 소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제가 오늘 꼭 얘기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었는데요. 보시는 이 부분이 식재가 되어야 하는 그 지붕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식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뭔가 대안과 방편으로 보시는 것처럼 어울리는 혹은 그 공간과 그 주변의 환경들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작품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제목이 옥수 바람의 드로잉이었고요. 이제 보시면 윗부분 거울 때문에 아래 부분에 있는 둥지 모양 같은 것들이 반사가 돼서 보이는데요. 이때 설치 시기도 12월이었기 때문에 약간 주민분들께서 저거는 정말 따뜻한 둥지야 라고 느끼시는 분들보다는 크리스마스 리스 같다라는 이제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그런 호응들이 되게 중의적이고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소장님이 이제 생각하셨던 친환경 컨셉의 어떤 그런 공간의 건축을 보조하는 예술 작품의 형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저희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인연을 통해서 저희는 고가 하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고, 고가 하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예술가들의 질문, 바로 소음의 문제, 이를테면, 그리고 여기는 실제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 고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소음의 문제, 또 어떤 육중함, 이 높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예술작품을 통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해결하는 과정을 가져보자라고 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품이 설치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작품을 이용하고 활용하면서 이 공간을 이용하게 되는 그런 이제 형식이었고, 저희가 그런 컨셉으로 잡은 것이 바로 예술 놀이터입니다. 2019년까지도 그런 것들이 계속 활동들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훌라후프 모양을 이용해서 어떤 체육 활동을 유발한다거나 재미있는 공간으로서 굉장히 플레이풀한 공간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놀이터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험한 놀이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공간에서 또 작품으로 어떤 방식으로 놀이 공간이 조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 고가 외부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이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일단 저희는 이제 소장님이 설계해 주신 고가 내부에 있는 다락옥수라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과 외부를 어떤 방식으로 연결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그걸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해서 아까도 조금 팀장님께서 공간이 작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간을 밖으로 굉장히 많이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작품을 설치할 뿐만 아니라 작품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갔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분들은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하는 것이지만 비록 참여하지 않더라도 소극적으로
대하는 분들이더라도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주민분들은 이제 옥수고가 아래에서는 재미있는 예술 활동이 있다라는 인식을 완벽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소개해 주신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이런 예술가뿐만 아니라 주민들, 청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고가 하부를 예술의 형식으로, 요거는 이제 무용인데 몸으로 고가 하부를 느껴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 보시면 작품인지 아니면 벤치인지 알 수 없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공공예술의 형태는 작품이 위화감으로써 사람들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편안하고 즐겁게 생각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정의 아래에서 이런 방식으로 옥수고가 아래 프로그램을 이끌었습니다. 네, 총 2019년 이제 내용인데요. 2019년에 총 6개월에 걸쳐서 작품의 크기나 규모로서는 5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 사이트 스페시픽 퍼블릭 아트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뭐 이렇게 요리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또 이제 안과 밖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다락 내부를 활용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었고, 기술을 활용하는 융복합 프로그램도 있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많죠? 제가 생각해도 참 뿌듯한 일입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저희도 뿌듯하지만 이거를 이제 참여해주신 옥수고가 주변에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 특히 현대아파트 분들이 아주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2020년에는 작품을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은 아까도 뭐 좋은 장면들 소장님들이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 상황과 맞닿아서 사람들이 모이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것을 좀 전제로 해서 예술 작품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그렇다면 옥수고가 아래 새로운 예술 놀이터는 어떤 형식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한 2달 정도 더 기다리시면 설치가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수고가 하부의 경우는 저희가 2017년부터 2018년 그리고 현재 구상하고 설치 예정인 작품까지 이런 방식으로 예술 놀이터라는 주제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여기가 완성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조금 건축적인 방식하고는 다르긴 한데요. 이거를 저희의 자력으로 단순히 어떤 일시적인 형태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영구적으로 예술 놀이터의 형태로 바꾸고 그것을 옥수 다락과 연결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연결의 첫 번째 고리로 올해 작품의 제목을 저희가 안락이라고 지었어요. 안락, 컴포트 이런 식으로 또 지어서 안과 밖을 전부 다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거시적인 프로젝트가 단연에 걸쳐서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한남 고가 하부하고 이문 고가 하부의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남 고가 하부는 환경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가 하부는 현재 설치된 그런 내용과도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통에 대한 문제, 그로 인한 어떤 기후와 환경에 대한 문제를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문의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커뮤니티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는 이문 고가가 이렇게 바뀌기 전부터도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제 화투를 치고 장기를 두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들에게 목마른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2층 공간이 새롭게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주변에 많이 상주하고 있는 영화 감독들, 예술가들, 뭐 이런 분들과 함께 2층 공간을 활용하는 커뮤니티 작업을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산이 되어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내년에는 금천과 성북 이런 고가 하부로까지 필요한 예술
뭐 사람들이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예술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공공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는 마치고요. 저희가 옥수국가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활성화는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들이나 콘텐츠, 소프트웨어라고 불리는 다양한 것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야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좋은 어떤 하드웨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를테면 우물을 파는 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막에 우물을 파는 일과 같다면 거기에 저희 같은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마중물을 조금 부어야만 그 우물에서 콸콸콸콸 물이 나오는 것처럼 지속 가능성 혹은 활성화 이 두 가지 키워드 모두 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아까 옥수의 사례처럼 뭐 소장님도 좋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은 시범 운영 기간에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개선하거나 버려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서 개선이 되는 것까지를 프로젝트 범위로 잡아서 진행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LED 장미의 예처럼 누군가 그거를 설계 단계부터 고려해서 진행을 하지 않으면 그런 사태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시는 소장님들이 어렵게 그리고 아주 멋지게 해주신 프로젝트의 결과물과 진행 방향이 계속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막고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